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지역의 큰 발전에 져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요소인데 지금 빨리빨리 해제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로 공룡 같은 모습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 군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그런 동의와 협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덕구 장동 주민들이 인근 탄약창 이전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욱 PD, 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대덕구 장동 주민들은 탄약창이 마을에 주둔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군사시설이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탄약창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탄약창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주민들이 속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으로 알려진 이곳은 대전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까지 즐겨 찾는 대전의 명소다. 지난 10월 20일 주말을 맞아 등산객들로 붐비는 입구에서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장동 우리 탄약창이 동네에 있잖아요. 바로 정문 앞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분명히 탄약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명확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 대덕구 장동 일대 주민들이 탄약창 이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주민들은 서명운동 후 국방부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아까도 청주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청주에서 여기 오면 금방인데 대청댐하고 연결이 안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 불편함을 아시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히 부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덕구 장동 지역은 지난 61년부터 91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91년 한국군에게 이관되면서 육군 탄약사령부와 제1탄약창이 들어섰다. 1991년도 미군 탄약이 빠지고 98년도 해운대에서 탄약사령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탄약이 지금까지 한 55년간 지금 탄약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탄약창 안에서 쓰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120만 평입니다. 대략 둔산이 150만 평 되니까요. 둔산하고 비교 검토하시면 둔산보다 좀 넓은 땅을 현재 이 탄약창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장동 일대 주민들은 탄약창 이전과 관련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 탄약창이 20년 넘게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어 생활의 불편함이 컸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근 신탄진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데 제1탄약창에 가로막혀 10km 이상을 우회해 다니고 있다는 것. 모든 생활권이 신탄진인데 신탄진을 나가려면 버스를 2번, 3번씩 갈아타야만 신탄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분,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 이상씩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장동 욤골마을 인근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언덕을 넘어가는 2차선 도로가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게 되면 발이 묶여버리기 일쑤란 주장이다. 일단 이 길이 하나니까 막히면 여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눈이 오면 어떤 꼼짝도 못하는 진짜 섬 같은 곳이니까. 작년에 처음 눈이 많이 왔는데요. 특히 하여간 대대적으로 막혔던 때는 2번 있었고요. 6번 정도를 차를 바깥에다 놓고 걸어 올라오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국토해양부에서 위험도로로 지정이 됐어요. 즉, 신탄진으로 출근을 하거나 병원 이용 혹은 장을 보러 가더라도 탄약창을 피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주민들은 장기간의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탄약창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서 생활권이 다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농협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쪽으로 가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고 꼭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여러 가지 있고. 주민들의 탄약창 이전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제1탄약창과 탄약지원사령부는 현재 위치가 임무 수행에 최적이라는 판단하에 계속 주둔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다만 대전광역시가 대체 부지 및 시설을 제공할 경우 기부대 양효 방식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군사시설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대체 부지와 시설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국방 군사 시설이 이제 국방 정책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관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전 사업비가 뭐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외에도 제1탄약창이 대족산과 대청호를 잇는 대전시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벨트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부대 내 관통도로 개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토길이 조성이 되고 전국적인 명소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장동과 대청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위해서는 필히 도로를 예전대로 좀 이렇게 원위치를 시켜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관통도로만큼은 우선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장동에서 신탄진에 이르는 경로를 보면 부대 관통 시 장동에서 신탄진까지 약 5km 남짓, 우회시 22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탄약창 이전에 앞서 관통도로의 개통과 이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차선 도로로 8m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천 옆으로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다 현재 쓰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우리 마을 주민만 사용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 내 관통도로를 개설할 경우 탄약고와 도로 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탄약고의 재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동 제1탄약창의 이전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탄약창 이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독 여기에 있는 장동에 있는 탄약창의 전략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다른 군사적 고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대체 부지나 이런 또 전략적 어떤 그런 판단을 좀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이전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다른 군 시설들이 그렇듯이 어떤 대체 부지나 시설만 제공이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그런 방향으로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지자체의 부담 없이는 어떤 대안도 불가하다는 입장. 하지만 이후 국방부나 대전시 어디에서도 탄약창 이전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대정부 질의에 나섰던 김창수 전 의원은 대전시 전체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동의 문제는 장동 지역 그 차원의 문제나 대덕구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대담한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 결국 장동 지역은 지자체와 군의 외면 속에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오늘도 지역 주민들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때에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희생을 했지만 우리 때에서 이것을 종식시키고 우리 뒤 아이들에게는 좀 더 살기 좋고 살러 오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탄약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1탄약창의 경우에는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장동에 위치한 제1탄약창의 경우 약 4제곱킬로미터, 대전 둔산동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더욱이 탄약창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후된 생활환경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네, 이 군사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닐 텐데요. 그동안 대전시와 국방부가 탄약창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대전시가 대체 부지 및 시설을 제공한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대전시는 탄약창 이전을 염두에 둔 정책이나 방향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약창 이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적극적인 의지가 상당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 장동 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6년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군 군사시설이 있던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동 단위로 지역을 선정하면서 장동 지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추가 지정이 됐지만 총 사업비가 한정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주민들은 이래저래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탄약창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비단 대전 장동 지역만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도 탄약창 문제로 좀 시끄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 성안읍과 직산읍 일대 주민들도 수십 년째 탄약창으로 인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지 제3탄약창 인근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이 마을에서는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거주하는 주택 바로 옆에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창고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며 인근 군부대로부터 철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근데 군에서 나와서 이 창고가 군사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축소시키려는 거예요. 다 진 상태로. 그래서 다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거기에다가 벌금까지도 우리가 100만 원 물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조금 들어간 상태인데 이걸 축소시키라서 더 그 이상으로 더 축소시킨 거예요. 현재 임시방편으로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 상태지만 불편함은 크다. 구 씨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근처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집 앞에 지었던 창고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많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보일러실까지 화장실도 조금만 밖에 해놨거든요. 그것까지 다 축소를 시킨 거예요. 이게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낼 수도 없고 해서 비닐으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창고 쓰기도 힘들고. 주민들은 탄약창과 인접해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왔다는 주장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유독 이쪽 판정리 지역만
여기까지 부분적인 해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만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로부터의 불만이 아주 고조된 지역이고 또 이 군사보호 지역을 완전히 뭐 부정해제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군에서 모를 세라로 일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아주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한 직산읍 판정리 일대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탄약창 서쪽 지역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조정되면서 기업체나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된 반면 동쪽에 해당하는 직산읍 판정리 일대는 상대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산읍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해왔으며 현재 구역이 주민 안전을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구역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제3탄약창 일대가 일제강점기 식량창고에서 미군 주둔지로 다시 한국군의 탄약창으로 이용되는 동안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강조한다. 경계 경무도 안 서고 있고 그 탄약고 그 노후된 것들 지금 다 철거한 상태거든요. 거의 다. 이 상태라고 보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전면 해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지역의 큰 발전에 져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요소인데 그 좀 빨리빨리 해제해서 이거를 주민들이 아니면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해서 좀 생업에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 이거는. 이미 이 법이 5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방 탄약 시설 보호에 대한 건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벌써 한 반세기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거 자체를 군 당국이 예전 방식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술도 발전이 됐고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감안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몇십 년 동안 제한했던 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 당시 국방부는 2011년 탄약시설 재배치 후 보호구역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일부 탄약시설이 미군 소유의 탄약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하고 재배치 협의가 있는 경우에 군사보호시설 재조정,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도 보내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 미군이 재배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 2011년 이후 그러니까 12년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재검토를 위한 또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시간 끌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한편 대전 충남 지역과는 상황이 다른 곳도 있다. 제2탄약창이 주둔해 있는 경북 영천시는 지난 2월 탄약창 일부 시설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했다. 또한 이전 완료 후 도로를 개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천시가 지난 5일 탄약창 시설 일부를 이전하기로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전체 1,892만 제곱미터 가운데 140만 제곱미터를 부대 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60년 한이 풀리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보상받는 차원이라서라도 좋은 우리 삶이 이루어질 기라고 또 좋은 디자인 설계 그래픽을 하겠습니까? 결국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군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탄약창 이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한 실정.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 당국의 적극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서는 우선 군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또 그 길을 막고 있다면 길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군이 사실은 국방 예산에 민사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군과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영천에서 군 당국에서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안보도 지키는 이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뀐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 이렇게 군 당국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리성들을 이야기해 나가면 지난 약 40년, 5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군 당국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남 천안의 제3탄약창, 탄약창 주변이 50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 국내 최대 규모라고요? 네, 제3탄약창이 위치해 있는 천안시 성안읍과 직산읍 일대는 인근 13제곱킬로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호구역 내에 사유지도 30% 가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95년 이후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유독 제3탄약창 인근 지역은 94년 이후 줄곧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경북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탄약창의 일부 시설 이전과 함께 보호구역 해제까지 국방부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네, 경북 영천시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수년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약창 이전이 왜 필요한지 명분을 마련한 것인데요. 대체 부지나 이전 비용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성공적으로 탄약창 일부 시설 이전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과 또 지자체, 군 당국 이 3자가 얼마나 잘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끌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장동과 천안 지역 주민들 역시 영천시의 사례처럼 해당 지자체와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시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면밀히 검토하려는 해당 지자체와 또 군 당국의 의지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욱 PD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시설이 필요한 것은 마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도 불가피한데요. 국토의 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한민국. 여전히 수많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제약 속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군 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